한밤중의 실수, 2,000명의 생명을 구한 내 첫 전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21살이고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한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겨울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전투 경험도 없이 첫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중이었는데 한순간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본능에 따라 행동한 결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2,000명이 넘는 우리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고 전쟁의 흐름까지 바꾸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희 부대는 경북 문경 근처의 작은 야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눈과 얼음으로 덮여 밤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 추운 밤, 새벽 2시쯤에 조용한 경계에 근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대공 기관총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임들이 조종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전 실전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무기는 원래 적 항공기를 막기 위한 무기였지만 그날 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죠. 하지만 제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미묘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산림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동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본능이 경고를 울렸고 저는 머릿속 훈련 매뉴얼을 뒤로한 채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규칙을 어기고 대공 기관총을 산 아래로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맡은 경계 근무였기에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동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사냥을 배웠습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감각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감각이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부대는 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은 고된 일이었고 특히 그 추위 속에서 혼자서 긴 시간 경계를 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무기는 M51 쿼드 마운트 대공 기관총으로 4개의 중기관총이 한데 모여 빠른 속도로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항공기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지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산기슭에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단순한 바람 소리도 동물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의 사냥 본능은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절차를 떠올렸지만 상황은 너무 급박했습니다. 지휘관에게 연락하고 허가를 받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대공 기관총 조작법을 떠올리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4개의 기관총 손잡이를 잡고 목표물에 조준을 맞추고 발사 페달에 발을 올렸습니다. 총구는 하늘이 아닌 어둠 속 땅을 향해 있었고 저는 모든 규칙을 어기고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총알이 적의 움직임을 향해 쏟아져 나가면서 어둠 속에서 불빛처럼 반짝이는 탄환 궤적이 밤하늘과 겨울 땅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뇌리에 박혔고 저는 점점 펌핑되는 총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총알이 적의 전진을 막아섰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적군의 정찰 부대였고 저희 전방 경계선을 무너뜨리려는 침투 공격의 선봉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지 않았고 움직임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능과 무기의 강력한 화력 덕분에 그들의 공격은 무참히 좌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한밤중의 실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미묘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어렴풋이 보이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라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은밀하게 침투하는 적 정찰대였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미 며칠째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문경산중의 혹독한 추위와 끊이지 않는 적의 폭격 속에서 모두가 지쳐갔고 경계 근무자들도 피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현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무전기로 상부에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적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무기를 조작하며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을 응시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기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사냥꾼이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본능이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4개의 기관총이 동시에 불을 뿜도록 발사 페달을 밟았습니다. 총알은 눈밭 위를 가로질러 적들의 움직임을 향해 퍼부어졌습니다. 탄환의 궤적이 밤하늘에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고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치를 노리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포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눈 덮인 땅 위에는 적의 흔적이 점점 사라져갔고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겨우 15초 정도 총을 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총격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규칙은 분명했지만 저는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대공기관총은 하늘을 향해 쏘는 무기였고 지상을 향해 발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규칙보다도 생존과 동료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밤중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둠 속에 묻혀있던 눈밭 위로 적군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그 자리에는 이미 수십 명의 적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은 피와 눈이 뒤섞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잔인하면서도 압도적이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선임인 김상현 중사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준호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여기서 뭘 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그는 망원경을 들고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이게 뭐야? 적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숨가쁘게 상황을 파악하는 상현 중사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곧바로 무전기가 울렸고 조교 박민수 병장이 긴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본부에 보고합니다. 북쪽 숲에서 대규모 적 정찰대 침투가 포착되었습니다. 적 100명이 넘는 병력이 우리 방어선을 뚫으려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이 부대의 기관총 사수가 지상 목표물의 발포의 적의 침투를 막았습니다. 상황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진 것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본부에서는 긴급 경계 태세를 선포했고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부대에 적의 추가 침투에 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야산 너머 다른 경계 초소에서도 불빛이 번쩍이며 경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겨우 21살이었고 경험 부족에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행동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상현 중사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뭘 했든 간에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야. 조심해. 그 말 속에는 경고와 격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군인으로서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규칙을 넘어서는 용기와 직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투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총격이 멈춘 후 우리 부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현 중사의 지휘 아래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채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쏜 총알이 적의 침투를 막았다는 사실은 곧 부대 내에서 소문처럼 퍼지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로 기관총 사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그 밤의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원들도 그 사건에 대해 말은 아꼈지만 눈빛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며칠이 지나자 부대 내 분위기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부에서는 밤낮으로 경계 강화와 감시 체계를 재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특히 산림 지역을 통한 야간 침투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뿐 아니라 인근 부대들도 경계 태세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내면의 갈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군 규율과 명령을 어긴 채 행동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우들은 저를 영웅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칭호가 무색했습니다. 그저 두렵고 어리석었던 한 소년이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부대 지휘관인 이재훈 대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내 행동이 우리 부대를 구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규칙이 중요하다. 너의 행동은 큰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앞으로는 신중해야 한다. 그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엄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대위님. 앞으로 더 신중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경계 근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밤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서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의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난 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란과 충격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니 믿을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군 규율을 어긴 죄책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내 행동이 칭찬받아야 할지 처벌받아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눈밭 위로 비춰지는 총알 궤적,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적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내 심장 뛰는 소리. 그때 나는 단지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멈추거나 무전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다른 병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수많은 가정과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지 고민했습니다. 상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으면? 하지만 시간이 없었고 순간의 판단에 따라 움직였기에 후회가 앞섰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 경험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때로는 규칙을 어기고 예상치 못한 길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절차와 규율로 움직이지만 전쟁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항상 마음속에 본능과 훈련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나를 준비시켰지만 본능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진짜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과연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내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 부대와 나아가 전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나는 규칙을 어기고 불확실한 선택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날 밤의 사건이 공식적인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에 불과했지만 점차 상부로부터 조사단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내 행동에 대한 의문과 함께 왜 대공기관총이 지상 목표를 향해 발사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갑작스런 관심과 조사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조사단의 일원인 중령 박진우가 나를 불러 자세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냉철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말을 들었고 내가 겪은 상황과 판단 과정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나는 내 감각과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자리는 차가운 압박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 규율을 어긴 행동, 무단 발포라는 꼬리표가 내게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막아낸 그 정찰대는 단순한 소규모 병력이 아니라 적의 대규모 야간 기습 공격을 위한 선봉이었고,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우리 부대뿐 아니라 인근 전선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 사실은 상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내 행동이 단순한 사고를 넘어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에서는 공식적인 기록과 비공식적인 진실을 철저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행동은 공식 문서에는 상부의 경계 경보와 지원 사격으로 포장되었으며 내가 직접 지상 사격을 한 것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인정받아야 하는데
동시에 감춰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사 후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는 내 행동이 전략적 판단으로 인정되었지만 동시에 규칙 위반이라는 점 때문에 공식적인 훈장 수여나 공개적인 칭찬은 미뤄졌습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았던 병사로 남겨졌고 내 진짜 이야기는 점점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부대 내에서는 내 행동을 존경하는 눈빛과 함께 앞으로의 작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군대 내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결정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고 내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전개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사와 논란이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의 정찰대 지휘관, 이른바 그 밤의 침투를 주도했던 인물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문이 시작되면서 우리 쪽 정보부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적군 지휘관은 당시의 작전 계획과 우리 방어선을 뚫으려던 전략을 상세히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정찰과 준비를 거쳐 당신들의 경계 병력을 분석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야간 경계도 허술했다. 그래서 우리는 야간 침투를 감행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관총 사격에 무너졌고 그 피해는 참혹했다. 그의 진술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피해 규모와 계획은 내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쟁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적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날 밤의 기관총 발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공 무기가 하늘을 향해 쏘인다고만 생각했기에 지상 목표물을 향한 사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점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중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후 대공 무기의 지상 지원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는 꽃 전술 지침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나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서 내 입장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규칙 위반이라는 낙인이 점차 전략적 용기와 신속한 판단으로 바뀌었고 후배 병사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부대 내에서는 대공 기관총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는 하늘뿐 아니라 지상도 경계해야 한다는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저 자신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 인생과 군 생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부대는 전례 없는 긴장감 속의 훈련과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결과가 나를 영웅으로 만들기엔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자신조차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천 발의 총알이 어둠을 가르며 쏟아졌고 그 순간 나는 무기와 본능 그리고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마치 신이 내린 운명의 결정처럼 역사에 기록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총알이 뿌린 빛과 소리는 내 영혼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내 행동이 전술적 혁신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상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대공기관총의 지상 지원 역할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칭찬과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때로는 그저 우연히 잘된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막아낸 적의 야간 침투는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었고, 그 덕분에 수천 명의 동료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혼란스러운 한 소년에 불과했으며, 규칙을 어기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묻습니다. 과연 전쟁터에서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순간의 판단으로 모두를 구하는 자인가? 그때 나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고, 그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뎠어도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 잘못이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오늘날 군사작전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평범한 병사의 혼란스러운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진짜 비밀과 내가 감춰야 했던 진실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밤의 기억과 마주하며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나는 고향 경북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역 후에는 대학에 진학해 살림학을 공부하며 조용한 삶을 꿈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밤의 기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군에서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공식 기록 속에서는 경계 부대의 신속한 대응으로만 기록되었고 내가 대공기관총을 지상에 향해 발사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전략적 기밀이라 명명하며 내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숨겨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내 마음은 늘 그 밤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뒤 전우들과의 재회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점차 군사교본과 전술교육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시작한 그 사건은 이제 전쟁사에 있어 본능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단순한 소년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그 편지에는 그날 밤 내가 막아낸 적군 부대에 숨겨진 비밀과 내 행동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국제적 파장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에게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남겼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 그 밤의 선택이 가져올 최후의 이야기, 당신만이 풀 수 있다.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실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고 나 자신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로서, 그리고 그 밤의 증인으로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